아니 핸드폰을 샀는데 무려 10만원대 요금제를 6개월이나 유지를 하래요. 요거 도대체 왜 해야 되는 건가요? 게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고 보니까 판매자가 바가지를 씌웠던 거였어. 만약에 내가 이 요금제 유지 안 지키고 마음대로 인하시키면은 판매자한테 한 방 매길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저한테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요거 다들 궁금하셨죠? 제가 오늘 시원하게 돌려 말하지 않고 딱 직관적으로 고액요금제 유지는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 이걸 지키지 않으면 누구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오늘 판매자들만 알 수 있는 그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시원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듣듯이 한번 들어주시고 깔끔하게 이해됐다 하면은 구독만 한번 눌러주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바로 본론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통신 판매점에서 휴대폰을 구매하셨다면 아마 대부분은 이 고액요금제 유지를 어느 정도 해라 라는 조건을 걸고선 개통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액요금제 유지라는 건 도대체 왜 해야 되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고액요금제 유지는요, 해야 하는 이유가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통신사와의 관계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로는 판매자와의 관계 때문에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발생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통신사와의 관계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로부터 2년 동안 사용하겠다라는 2년 약정을 걸고 구매하죠. 그런데 그 약정을 걸어주는 대신에 뭐 꽁으로 걸어줄 거 아니잖아. 우리도 2년을 지켜주는 대신에 할인이라는 걸 받아야 될 거잖아요. 해서 그 할인 제도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쓰는 요금제에 매달 25% 할인을 받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니 나는 요금 할인 받지 않고 애초에 핸드폰을 구매할 때 기기값을 왕창 할인 받고 구매할 거야 라는 공시지원금, 이렇게 두 가지 약정 할인 제도가 있고 선택해서 하나를 골라받는 제도입니다. 자, 그렇다면 통신사와의 관계에서는 선약 할인 그리고 공시지원금이라는 약정 할인 제도가 있는데, 선택약정 요금 할인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가입하든 8만원짜리를 가입하든 뭐 5만원짜리를 가입하든 그냥 가입한 요금제의 25% 할인을 꾸준히 2년 동안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개통을 할 때 얼마짜리 요금제로 가입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 선택약정 요금 할인으로 구매할 때는 요 약정 할인 때문에 고액요금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요 선약 할인으로 구매하셨을 때 요금제를 자유롭게 변경하셔도 통신사와의 관계에선 문제없다라는 것이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따 이야기할 두 번째, 그 판매자와의 관계 때문에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정 할인의 두 번째, 공시지원금, 얘는 좀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요금 할인을 안 받는 대신 나는 핸드폰을 처음에 살 때 기기값을 왕창 할인을 받을 거야, 2년 약정을 거는 대신에. 그러면은 얼마를 할인해 줄 거야 라는 그 공시지원 금액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요, 요금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 예시를 보면요, 항상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맨날 요 금액과 수준과 뭐 이런 것들이 다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요 예시 화면에서만 보더라도 고액요금제를 유지했을 때, 고액요금제로 개통했을 때 55만원이라는 공시지원금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정도 요금제보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요 50만원대 나오던 공시지원금이 30만원대밖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낮은 요금제를 쓰면 20만원대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이 공시지원금으로 가입할 때는 고액요금제로 개통을 하면서 지원금도 충분히 가져가시는 게 유리한 가입 방식이다. 그래서 고액요금제로 개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이 공시지원금이라는 건 내가 가입할 때는 고액요금제로 개통을 해서 이미 다 금액을 한 번에 한순간 받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기기값도 다 해결됐으니까 개통하자마자 뭐 하루 이틀 있다가 요금제를 낮춰버리면 그냥 끝 아니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통신사가 바보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시지원금의 경우는 보통 6개월을 유지해라 라고 정책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액요금제로 개통을 해서 요 구간, 예를 들어 55만원을 받을 수 있는 구간, 뭐 11만원으로 하든 10만원을 하든 상관없어요. 둘 다 55만원이 나오는 구간이니까 요 구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공시지원금에서는 괜찮다. 근데 이 구간을 벗어나는 요금제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공시지원금의 차액만큼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금제를 기간 내에 바꾸셔야 된다면 꼭 114 고객센터를 통해서, 혹은 내가 구매했던 판매자를 통해서 꼭 이야기를 해보고 내가 지금 바꿔도 되는지 물어보고 변경을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자,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통신사와 맺게 되는 약정 관계 때문에 요금제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판매자와의 관계도 있다 했잖아요. 요 두 번째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 판매자는 여러분들한테 휴대폰을 판매했을 때,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해서 개통을 발생시켰을 때 일정액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베이트를 받는 거죠. 근데 그 리베이트가 저가 요금으로 그냥 일반적인 개통을 했을 때는 뭐 5만원에서 뭐 많아봤자 10만원 그 사이에 정말 작은 금액을 수당으로 받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판매자가 한 5만원 정도의 수당을 받았는데 고객분들한테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가 요금제로 개통해서 5만원만 받고 딱 끝낼 바에는 고액 요금제, 한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유치시킴으로써 한 50만원, 60만원 이렇게 수당을 받고 고객분들한테도 한 40만원, 50만원 이렇게 크게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객분도 요 한 4, 5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받으면서 판매자도 어느 정도의 수당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상부상조하는 개념의 판매가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영업 중인 매장을 바로 성지라고 보통은 이렇게 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의해 봐야 될 건, 이 판매자분들이 고액요금제를 유치시켜서 왕창 그 수당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유치에서 끝나지 않고 유치한 그 요금제를 고객이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보통은 이게 뭐 선약일 때는 한 3, 4개월 정도, 그리고 공시일 때는 6개월 정도인데 이것도 이제 상황에 따라 계속 달라져요. 그래서 판매자한테 설명을 잘 듣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판매자는 고객분한테 뭐 10만원짜리 요금제를 6개월 동안 유지해주세요 라고 했지만 이 고객이 6개월을 지키지 않고 요금제를 마음대로 낮췄어.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 판매자가 이 10만원짜리 요금제를 유치함으로써 수당을 아까 뭐 60만원 이렇게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금액이 아까 저가 요금제로 개통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조그마한 금액, 그 갭만큼 환수 조치당합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을 받았는데 저가 요금제로 유치했을 때 5만 원이야. 그럼 55만 원을 환수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판매자가 60만 원 받고 55만 원 환수당해도 뭐 5만 원 남잖아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보통은 60만 원을 받고 고객분들한테 50에서 55만 원을 이렇게 보조금으로서 왕창 주고 본인은 5만 원에서 많아야 10만 원 챙긴다는 거죠. 그런데 환수로 55만 원이 발생을 했어. 엄청난 적자죠. 요 휴대폰 판매하시는 분들이 웬만하면 그냥 일반적인 자영업자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50만 원 내외 수준이 되는 어마어마한 환수 조치를 한 달에 한 두세 건이 발생을 했다? 그렇게 누적이 됐다? 그러면은 엄청난 영업 손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금제가 지켜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환수에 대해서 이 판매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진짜 당장의 생존이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환수라는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분이 본인이 다 지고 가도 부담이 없다면 상관이 없지만, 웬만하면 부담이 정말 크게 발생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분들한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고객분께 지급했던 그 보조금에 대해서 판매자도 고객분께 환수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고객분 입장에서 이게 법적으로 제가 판매자한테 토해내야 되는 게 맞나요? 라는 거는 저는 뭐 법률가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거는 서로 굉장히 피곤한 싸움에 휘말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구매할 때 웬만하면 판매자분들이 정말 잘 설명을 해줬을 거예요. 그 조건은 지켜주는 게 좋고, 만약에 변경을 하더라도 판매자 확인을 한번 하고선 변경을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도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판매자가 고액요금제를 유치를 시켰어. 그래서 가입은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한테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준 거야. 그런 경우에서는 내가 그냥 요금제 낮춰버리면, 그 통신사와의 관계만 조심해서 요금제를 그냥 낮춰버리면 판매자는 환수를 당하겠죠. 근데 나한테 준 보조금도 없는데 뭐 알바임? 판매자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뭐 보조금을 줬어, 뭘 줬어, 혜택을 준 것도 없는데. 해서 요런 경우는 진짜 판매자가 혼자 독박 쓰기 좋은 구조라고 보면 되고, 웬만하면은 요즘은 다 보조금을 이렇게 주고선 개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보조금을 받은 만큼 판매자가 안내했던 그 세부 약정들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지켜주는 게 좀 지저분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해서 안전하게 이렇게 판매자랑 소통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간결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은 여러분들이 고액요금제 유지를 해야 되는 이유 두 가지, 통신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리고 판매자와의 관계 때문이었다. 첫 번째 통신사와의 관계는 선택약정 요금 할인이라는 약정 할인은 뭐 상관없었고, 공시지원금이라는 약정 할인 때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요 구간 범위를 넘어갈 정도로 마음대로 요금제를 바꾸면 나에게도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이렇게 물릴 수가 있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요 두 번째,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내가 만약에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면 그 보조금은 판매자의 수당을 떼서 준 건데, 그 수당을 받으려면은 고액요금제를 유치하고 내가 유지해 주는 게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유지를 안 하면은 수당을 환수 받을 수도 있고, 환수가 발생하면 나한테 지급했던 그 보조금에 대해서도 판매자가 환수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 해서 굉장히 피곤한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요금제 변경을 할 때는 꼭 판매자와 이야기를 하고 안전하게 변경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고액요금제 유지는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요걸 안 지켰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빠삭하게 이해됐으니까 구독도 한번 눌러준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딱 공유드리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요즘은 그렇게 판매자분들이 고객을 적대시하고 막 사기치고 요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웬만하면 다 고객분들 잘 챙겨주고 싶어하고 함께 하고 싶어하고 요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판매자분들이랑 이렇게 충분하게 소통하셔도 아주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뢰 갖고 이렇게 소통해가면서 안전하게 휴대폰 사용도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홈빠!